지난 시간엔 외부 텍스처를 이용 각 부분에 머티리얼을 적용하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사용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처 페인트의 기능을 이용해 카세트 플레이의 모서리가 달아 보이게 하는 방법, 그리고 먼지나 때 묻은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제 플라스틱 베이스 머티리얼에서 프린서프트 BSDF를 복사하고 달아버린 모서리, 즉 에지웨어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믹스 쉐이더 추가, 기존 BSDF와 머티리얼 아웃풋 사이에 연결합니다. 새로 복사한 BSDF를 믹스 쉐이더 하단 소켓에 연결합니다. 팩터 슬라이드를 우측으로 밀면 하단 BSDF의 흰색으로 변하고 팩터를 0으로 설정하면 상단의 BSDF 재질로 변합니다. 0.5는 절반씩 섞인 상태를 표현합니다. 설명 태그를 잘 읽어보는 것도 블렌더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죠. 아래쪽의 색을 일단 어두운 색으로 바꾸고 가중치 조절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텍스처를 만들어 팩터 소켓에 연결하여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처 페인트를 이용한 색상의 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지 텍스처를 팩터 소켓에 연결할 겁니다. 일단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New를 누르고 이름을 에지웨어로 정합니다. 가로 세로 4096 픽셀, 색상은 블랙, New 이미지 클릭. 이제 이 에지웨어를 통해 팩터 값을 조정할 겁니다. 좌측에서 이미지 에디터 창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선택 버튼을 누르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에지웨어를 불러옵니다. RGB가 0, 알파가 1인 순수 블랙 텍스처입니다. 각각 절반으로 되어 있는 팩터 소켓에 이제 에지웨어 이미지를 연결합니다. 컬러 스페이스는 논 컬러로 바꾸고 이제 에지웨어 텍스처가 팩터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믹스 쉐이더와 팩터 텍스처의 역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믹스 쉐이더의 팩터 소켓에 컬러들을 연결하면 색이 혼합되는데 흑백 이미지를 만들어 팩터에 연결하면 검은색은 첫 번째 쉐이더, 흰색은 두 번째 쉐이더를 표현합니다. 그럼 이미지 텍스처를 사용해서 색을 섞어 보겠습니다. 먼저 에지웨어를 선택하고 상단에서 텍스처 페인트 탭 선택 또는 이미지 에디터 창에서 페인트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좌측 툴바에 드로우 모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단축키 탭으로 3D 뷰포트 상태에서 페인팅이 가능한데 이때 플라스틱 베이스와 이미지 텍스처인 에지웨어를 확인합니다. 텍스처 페인트 모드에서는 우측에 툴바가 활성화됩니다. 오른쪽 툴 탭을 클릭하면 본 모양의 드로우가 표시됩니다. 왼쪽 2D 페인트 모드의 툴바에도 브러쉬 옵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툴바의 옵션을 바꿀 때마다 툴 탭의 인스펙터도 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러쉬 설정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일종의 붓이죠. 붓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러쉬의 질감이나 독특한 특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브러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브러쉬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에지웨어. 색은 블랙과 화이트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의 브러쉬를 만들기 위해서는 텍스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텍스처 마스크 설정 창을 엽니다. 텍스처 마스크를 새로 만들기 위해 New를 누르고 텍스처로 들어가기 위해 스왑 버튼을 누릅니다. 텍스처 탭으로 전환되고 역시 이름을 에지웨어 브러쉬 마스크로 바꿉니다. 타입은 이미지 또는 무비로 그리고 클라우드를 선택합니다. 외부에서 텍스처를 불러올 수 있고 기존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텍스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브러쉬가 부드러운 붓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브러쉬 탭으로 들어가 보면 텍스처 마스크 프리뷰 모드에 클라우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 랜덤 박스를 체크해 줍니다.
붓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로크에 브러쉬 방법을 스페이스로, 스페이싱은 40으로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일단 랜덤 박스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이제 브러쉬 세팅이 끝났습니다. 텍스처 페인트 모드에서 엣지웨이를 클릭하면 플라스틱 베이스와 이미지는 엣지웨이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러쉬 세팅 끝났고 이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2D와 3D에서 브러쉬가 칠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행을 취소하고 오버레이 모드를 킵니다. 다시 에딧 모드, 단축키 A로 전체를 선택하면 UV 맵에서 UV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지 텍스처에서 오버레이로 UV 맵을 볼 수 있습니다. 엣지 에어 이미지를 선택하고 보면 텍스처 페인트도 UV 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D 뷰포트상에서 페인트 칠을 해보면 회색 부분은 텍스처 페인트 이미지에서 흰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쉐이더 에디터 창으로 들어가 보면 텍스처 페인트의 검은색 부분은 위쪽 쉐이더의 색깔을 나타내고 흰색 부분은 아래쪽 DSF의 회색 부분을 표현합니다. 빅스 쉐이더의 아래쪽 소켓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래쪽 부분은 흰색으로, 위쪽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현됩니다. 믹스 쉐이더와 팩터 이미지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확실히 이해해두면 좋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페인팅을 지울 수 있습니다. 스왑 버튼을 눌러 검은색을 선택하고 페인팅을 하면 지워지겠죠? 이때 F를 누르면 브러쉬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또 Shift 플러스 F를 누르면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은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지워보면 지워집니다. 클라우드 브러쉬보다 딱딱한 브러쉬를 사용해 지우면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스왑으로 지워봅니다. 잘 지워집니다. 브러쉬의 종류와 크기, 강도를 조절하여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 페인트는 팩터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3D 뷰포트로 들어가 스왑 버튼으로 색상을 반전하고 그려보겠습니다. 엣지 에어로 브러쉬를 바꾸고 스왑을 다시 해야죠. 자, 칠해봅니다. 약간 더 부드럽게 칠해집니다. 클라우드의 질감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서리가 달아 보이는 엣지 에어를 만들어 보죠. 우선 기존의 노멀 맵을 하단에 BSF 노멀에 연결합니다. 그 전에 엣지 에어 이미지에 컬러 램프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3D 뷰포트로 가서 브러쉬는 엣지 에어 그리고 흰색을 선택합니다. 한번 칠해보죠.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컬러 램프를 만져보면은 브러쉬의 선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 BSDF에 두께감을 주기 위하여 Shift A 범프를 생성합니다. 노멀 맵과 BSDF 사이에 범프를 넣습니다. 그리고 컬러 램프에서 컬러를 범프의 하이트에 연결합니다. 범프 맵도 노멀 맵의 일종으로 시각적 입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스트렝스를 0.5로 하고 자, 색을 스왑. 자,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칠해보면 회색 부분이 더 지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범프에서 인버터를 체크합니다. 그러면은 마치 파란색 페인트가
덧칠된 것처럼 반전됩니다. 메탈릭을 조금 올려보고 러프니스 좀 낮춰봅니다. 두 개의 다른 재질이 표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회색 오브젝트 위에 파란색으로 페인트를 칠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텍스처 페인트를 활용한 에지웨어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모델링에 리얼리티를 더할 수 있죠. 이때 컬러 램프 값을 조절해 보면 미세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 BSDF의 러프니스 값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이즈 텍스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컬러 램프를 추가합니다. 노이즈 텍스처를 컬러 램프에 연결하고 러프니스에 연결합니다. 컬러 램프의 블랙과 화이트의 간격을 좀 좁혀보고 노이즈 텍스처의 여러 값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부분적으로밖에 러프니스의 변화를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 좀 더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 로드 랭글러 컨트롤 쉬프트 플러스 마우스 왼쪽 클릭. 자, 이러면은 머터리얼 아웃풋에 직접 연결돼서 빛의 흡수와 반사를 결정하는 러프니스를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은 빛을 반사해서 반질반질하게 보이고 흰색은 매트하게 표현됩니다. 하늘색 페인트 안쪽에 머터리얼의 재질을 더 세심하게 표현하려면 러프니스 값을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반사가 되기보다는 매트한 재질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초 단계지만 레디우스의 크기와 스트렝스를 조절해서 다양한 표현을 익힐 수 있습니다. 머터리얼은 완벽한 값을 조절하기는 힘들지만 재질에 따른 다양한 값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양한 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 메탈릭 러프니스 값이 인터넷에 존재하니 참고하면서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믹스 쉐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팩터 값을 1로 정하면 아래쪽에 BSDF의 재질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값을 조정해서 러프니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연결하고, 자, 범프의 스트렝스도 0.3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일단 멀리서 보면은 모서리의 다른 부분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빠른 속도로 에지웨어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방식을 라인으로 바꿔서 해봐도 됩니다. 직선 모서리의 경우 좀 더 수월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인은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브러쉬 표현이 좀 강하다고 생각되면은 왼쪽 툴바에서 소프트를 선택한 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드 메탈 머터리얼에 에지웨어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프린스오프 BSDF를 복사하고 범프를 연결하고, 깜빡이는 노란 선은 제가 실수로 연결을 끊어 놓은 것 같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믹스 쉐이더를 발생시키고 중간에 연결한 후 아래쪽 BSDF를 연결, 그리고 텍스처 이미지를 생성. 새로 만들지 말고 이미지 텍스처 중에서 에지웨어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에디터에서 보듯이 에지웨어는 모든 머터리얼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겹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에지웨어 텍스처를 사용하면 됩니다. 역시 컬러 램프를 설정하고 범프의 하이트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범프와 함께 아래쪽 프린서플드 BSDF의 노멀과 연결합니다. 값도 0.3으로 줄입니다. 색상을 조금 어둡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베이스 머터리얼에 있던 노이즈와 컬러 램프를 복사해 붙여넣기 합니다. 노이즈 텍스처를 직접 머터리얼 아웃풋에 연결, 조정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에 있는 믹스 쉐이더를 다시 연결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원래 색상을 표현하는 프린서프드 BSDF에 노멀 맵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사이드 메탈도 마찬가지로 페인팅을 통해서 에지웨어, 즉 모서리에 달아 보이는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스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자, 페인팅을 해보면 새로 칠한 텍스처가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범프 맵에서 인버터를 체크하고요. 자, 색깔도 좀 어둡게 하겠습니다. 메탈릭도 줄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는 수압을 통해서 지워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이드 메탈의 에지웨어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상상력을 가지고 에지웨어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면의 경우는 많이 긁히고 쓸리기 때문에 에지웨어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익혀서 텍스처 페인팅을 하면은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때가 많이 묻은 곳이나 자주 사용하는 곳에는 좀 더 달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레퍼런스와 주변의 사물들을 잘 관찰하면서 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이미지 에디터의 페인트 모드에 들어가면은 이미지에 별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표시는 작업된 이미지가 아직 저장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저장해야 날아가지 않습니다. 텍스처 이미지에 변화가 생기면 수시로 저장해 둡니다. 반드시 저장해야 하고 저장을 안 하게 되면 다음번 작업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External Data 옵션에서 반드시 Automatically Pack Resource Box를 체크해야 블렌더 파일에서 계속 그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삼아 브러쉬 텍스처도 바꿔서 사용해 봅니다. 마블을 선택하면 표면에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안쪽 재질의 색상을 검붉은색으로 바꿀 경우 녹슨 이미지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에지웨어를 통해서 모서리의 사용감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카세트 테이프에 오염된 자국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 쉐이더를 하나 만들고 다음과 같이 믹스 쉐이더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린서플드 BSDF를 복사한 후 연결, 이미지 텍스처를 생성, 더트로 이름을 찍고 역시 팩터에 연결해 줍니다.
이미지 에디터에서 더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컬러 램프도 추가해 줍니다. 기본 과정은 에지웨어와 똑같습니다. 노말을 이용한 높낮이를 주지 않고 색깔만 아주 어둡게 만들겠습니다. 메탈릭은 줄이고 러프니스 값도 올려 매트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스페이스를 논 컬러로 바꾸고 플라스틱 베이스의 더트를 확인합니다. 자, 클라우드 브러쉬 세트에서 칠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얼룩이 회색입니다. 좀 더 어둡게 만들어서 오염된 것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염될 수 있는 부위, 바닥면, 자주 사용하는 부분 위주로 더트를 표현합니다. 이럴 때도 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두껍게 표현됐군요. 이때는 F를 통해서 사이즈와 또한 강도를 조정해서 직선면들에 더트를 입혀 봅니다. 과하다 싶으면 컬러 피커에서 수압을 통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사이드 메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BSDF를 만들고 믹스 쉐이더로 연결해 가지고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때 팩트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더트입니다. 자, 얼룩들이 더해지면서 좀 더 사실감 있는 카세트 플레이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서리가 닳거나 벗겨진 것 같은 에지웨어 표현과 달리 더트는 자주 사용하거나 혹은 현장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외에서 사용된다면 더트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엣지웨어와 마찬가지로 오래될수록 더트도 많아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텍스처 페인트를 통해 엣지웨어와 더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엔 마지막으로 로고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최종적으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